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소리 개짖는 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요새 이제 집안일로 해서 유튜브 촬영을 자주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돈 살포 그런 의혹으로 해서 완전히 떠들썩하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건수만 있으면 압수수색을 한다 이러고, 국힘에서는 범죄 혐의가 범죄 수사의 단서가 나왔는데 조사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보다도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죠. 일본 강제동원 피해 15명 중 10명이 정부안을 찬성했다.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정부 해법인 제3자 변제의 찬성 의사를 밝혀서 14일 중으로 판결금 지급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고 이제 조선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5명 중에 10명, 그냥 3분의 2나 되는 그런 퍼센트지가 제3자 변제를 수용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언론에 보도 나오기로 뭐 온갖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된다,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책임을 인정 안 하는데 무슨 변제냐 이래서 언론에 난리를 지겠는데, 실제로 피해자 가족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는 이제는 보상을 받고 정리를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은 정부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3건의 피해자 15명과 접촉한 결과 10명의 유가족들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런 의견을 표명하면서 제3자 변제를 수용했다 이거죠. 그 유족들은 정부에 고인이 살아계실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시간을 쏟아부은 송사를 이제는 매듭짓고 싶다. 우리 대에서 마무리하고 한일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유가족들도 있다는 점이 알려지기를 바란다, 이런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존자 3명이 정부 해법에 반대하고 있어 일부 유족들은 판결금 수령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피해자의 어떤 유가족인 경우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은 물론 이제 억울한 일이기는 하죠. 불행한 역사의 한 페이지고, 나라가 힘이 없어서 결국에는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긍하는 측면이 있고, 또 이제 내가 직접 당한 것도 아니고 세월이 이렇게 오래되면은 이제 어떤 원망이라든가 원한도 서서히 희석이 되는 거죠. 그런 한편 일본에서는 또 각종 뭐 여러 천황도 그렇고 여러 번 이제 전체적으로 사과는 했잖아요. 사과, 그것이 뭐 진정한 사과냐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겠지만, 그 진정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변호사 하는 입장에서 피해자하고 합의하는데 진정한 사과인지 안 한지 이런 건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금액이 적절하면은 진정한 사과고, 금액이 적절하고 사과한다,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이제 금액 문제로 넘어가서 사과를
받아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금액이 너무 적게 되면 이제 놀리는 것이 되는 거고, 금액이 과도하면 또 성의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금액이 적절하고 또 사과에 언행을 하면 완전히 그와 배치되는 행동을 노골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사과는 받아주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렇다면 이번 그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에서 10명이 정부한 제3자 변제를 받아들였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보는 그러한 일반적인 사건에서 보는 그러한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큰 게 이제 살인죄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도, 강간 이런 것이 되겠죠. 사실은 이 살인죄도 이제 고의적인 살인죄가 살인이죠. 과실을 보면 또 살인죄가 아니고 과실치사 이렇게 되니까, 살인죄도 이제 충동적으로 욱하고 해서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또 있는 경우에 합의를 해줍니다. 합의를 또 금방 해줄 수는 없지만 6개월, 1년 있다가 이렇게 사건 나고 6개월, 1년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항소심에 가서도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제3자 변제를 못 받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 피해 사건 그런 것 처리와 마찬가지 결과다. 형사 사건에서도 이제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아주 강간 사건, 살인 사건 그러한 경우에 끝까지 이제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끝까지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피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은 처벌대로 다 받고 이제 나중에 이제 피해자 쪽에서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제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따로 제기하면 이제 그 판결을 형사 판결을 기초로 해서 또 물어달라고 하면 또 배상 판결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렇게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은 받았는데 집행할 재산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합의를 안 해주는 것이 좀 미진하지만 합의를 하고 돈을 받는 게 나은 경우가 많이 있죠. 어찌됐든 형사사건이 그런데 이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제3자 변제를 수행했다. 이것은 이제 사실은 합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과를 일형 받아들이고 금액을 수용한다. 형사 사건은 아니라서 어디 처벌 불원서 이런 거는 안 하겠지만은 이렇게 수용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한반도에서 가지고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하고 중국 아니었겠습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한때는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고 섬기기도 했는데 한때 일본은 이제 늘 이제 외구가 출몰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원한이 많은 나라죠. 하지만 또 지금은 또 북한, 중국, 소련 이렇게 연합해서 이제 저쪽 세력이 있는데 같이 협력해야 될 나라고 이런 측면이 또 있는 것이죠. 일본이 일시 협력한다고 해서 영원히 협력 관계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당분간은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부분은 달리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절차인데 15명 중 10명이 3분의 2가 이제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이고
받겠다, 돈을 받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참 피해자들도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한일 관계를 정립하자, 이렇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 어떻게 진정한 사과가 없는데 합의금을 받겠느냐, 죽어도 못한다, 이런 견해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결국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선동하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에 타당하지 못하다. 우리가 일본이라는 것은 항상 수천 년간 적대적으로 지낼 때가 많이 있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오로지 이제 그 옛날 구원만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타당한 바람직한 결론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